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테마는 금방 끝나고 어떤 건 또 10년 넘게 상승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린 당연히 오래가는 테마에 투자해야겠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10년 넘게 든든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잠깐 살펴봐야겠죠.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자동차 분야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와 함께 대량 생산에 꽃을 피웠는데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 제조업 기업들의 매출이 상승했겠죠. 세 번째는 개인 PC와 인터넷 등장입니다. 이는 많은 산업의 기술 발전을 이끌었고 이제 집에 개인 PC 하나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스마트폰인데요. 상징적인 기업으로 애플이 있습니다. 두말하면 입 아프죠.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마트폰 산업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향을 그리는 산업은 우리는 꼭 알아야 하고 그 분야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 편한 투자이고 메가 트렌드를 찾는 겁니다. 오늘 메가 트렌드의 첫 번째 시간이고 총 5가지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릴 테니까 해당 분야에 고르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와 연령에 따른 투자 트렌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를 주축으로 산업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199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이 30대로 갓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서울로 몰려오는 인파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너도 날도 서울로 가겠다고 할 때였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서울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 집이 없겠죠. 그래서 허허벌판, 논바지였던 강남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력으로 인한 철강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이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 뒤인 2020년 베이비붐 세대는 5, 60대가 됐습니다. 블루 셔츠에서 화이트 셔츠로 변화하면서 반도체와 IT 산업의 발전을 이룩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과거를 보면서 삼성전자에 투자할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20년 뒤인 2040년을 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서 70대가 되는 건데요. 돈이 가장 많이 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 시대가 왔는데 건설 경기에 투자할까요? 열정 가득한 반도체 붐을 다시 일으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21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발표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화 사회 돌입인데요.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닌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2020년도에 5천만 명인 인구가 2050년도에는 앞자리가 5천이 아닌 4천만 명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내수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소멸인데요.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인구보다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수도권 인구는 증가하지 못했지만 감소폭이 덜했는데 그 감소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 합쳐지거나 소멸될 위기가 있다는 건데요. 전남은 81%, 경북과 전북은 76%가 그 대상이라고 하니까 지역 곳곳에서 빈집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고령화 사회의 돌입인데요. 65세 이상인 인구가 20% 이상 차지하는 걸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다는 신호탄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인구 절벽을 넘어서 감소 추세로 돌입한 지금 우리의 투자는 더욱 신중해져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문제인지 글로벌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26년으로 앞으로 5년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내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2035년에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본과 독일은 진작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느린 편인데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36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국가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된다는 겁니다. 이는 고령 인구를 목표로 한 산업의 발전이 이룩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의 주머니를 책임질 산업은 메가 트렌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인구 감소 문제랑 초고령 사회 돌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초고령 사회에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중요 키워드 3개를 보겠습니다. 바이오, 로봇, 어른의 여가인데요. 이제부터 각 분야의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상되는 산업이고 확장성이 좋은 분야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식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큰 매출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튼튼한 노후를 위해서 의료기기, 일반 의약품, 마음치료 분야까지 전망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창업을 생각 중이시는 분이라면 이런 분야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현재 시가총액 탑10을 보면 독보적인 1위는 존슨앤존슨입니다. 2위부터는 로슈, 노바티스, 일라이, 화이자, 에보트, 에보비 등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기업 모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 중에서 고령 인구에 필요한 기업은 뭔지 줄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존슨앤존슨입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50년 넘게 배당을 증가시켜온 왕족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의약품을 넘어서 필수품까지 판매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의 매출을 보면 꾸준히 상승해온 걸 알 수가 있고 2020년 말 기준 82.6 빌리언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타이레놀 그리고 뉴트로지나의 세안제까지 존슨앤존슨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집 곳곳에 존슨앤존슨 제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도 하면서 바이오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세계 1위 헬스케어 기업이면서 왕족주인 존슨앤존슨은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FB입니다. 제가 가끔 언급드렸던 기업인데요.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4년간의 매출을 보면 꾸준히 성장한 걸 볼 수가 있고 2020년 45.8 빌리언 달러로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연 잘 번 만큼 배당도 잘 줘서 배당 성장주로도 매력적인데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9%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면역학이 60%로 가장 높고 항암 종양이 18%, C형 감염이 6% 등을 차지합니다. 최근에 휴미라뿐만 아니라 뷰티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고령 인구에 꼭 필요한 관절염 치료제 1위 기업이면서 배당 성장하는 FB입니다. 세 번째는 메드트로닉입니다. 세계 1위 의료기기 기업인데요. 4년간의 매출을 보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심장 혈관 분야가 36%로 가장 높고 최소 침습 치료가 29%, 재건이 27%, 당뇨가 8%입니다. 고령일수록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침습 치료가 중요해지고 있고 심장 혈관 분야는 두말할 것 없이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분야입니다. 당뇨 분야 비중이 작지만 이 분야도 계속 성장 중에 있으니까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메드트로닉스는 세계 1위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유망한 기업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는 어른들의 여가와 휴식입니다.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 간호요양시설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산업 변화를 크게 느낀 베이비붐 세대는 어른들의 여행, 게임, 취미가 다양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미 유튜브로 하고 있는 어른들도 많고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외로움을 달래줄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 관련된 펫 이코노믹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된 서비스랑 미용 뷰티도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산업이 유망 업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오메가 헬스케어입니다. 어른들을 위해 전문 간호시설부터 요양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전문 리츠 회사인데요. 최근 4년간의 매출을 보면 평이한 편이고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순이익이 159밀리언 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금 저조한 실적이지만 정부 지원 받으면서 잘 버티고 있고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전문 간호시설이 80%, 요양원이 14%입니다. 미국 주요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오메가 헬스케어는 앞으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처럼 당장 5년 안에 초고령 사회에 돌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성장할 것이지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은 확실합니다. 오메가 헬스케어는 노령화의 수혜 산업으로 보이고 있고 7%의 고배당 주는 기업으로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는 어른들이 좋아하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 산업입니다. 이 분야는 어디가 좋은지 해자 기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PAWZ ETF인데요. 우선 상품 정보를 보면은 상장일이 2018년 11월이고 자산 규모가 336밀리언 달러, 보수는 0.5%고 투자하는 기업 수가 33개입니다. 그 중에 탑5 기업이 오른쪽과 같은데요. 이 기업을 합치면 거의 50%가 되기 때문에 이 5개의 기업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를 보면 진단 검사, 동물 제약 바이오, 수의약 제품, 펫용품 플랫폼, 식품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하죠. 관련 기업을 고르게 품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른들의 우울증 치료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반려동물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른들의 게임 가침입니다. 예전의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다루기 힘들었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어른들은 인터넷 뱅킹도 하고 유튜브를 보는 등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미래에는 해외여행을 집에서도 갈 수 있게 가상현실 즉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은 VR 헤드셋 하나로 프랑스 파리를 거닐고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시 ETF를 가지고 왔는데요. 메타 ETF입니다. 왼쪽에 기본 정보를 보면 상장일은 2021년 6월이고 자산 규모는 32밀리언 달러지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수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 수는 50개고 그 중에 탑10 기업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가득 차 있죠. 그만큼 미래 먹거리라 생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모두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모아둔 ETF 하나면 충분하겠죠. 가상현실과 현실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앉아서 세상을 즐기는 어른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초고령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을 도와줄 서포트 로봇입니다. 로봇 중에 어른들에게 필요한 로봇이 앞으로 더 관심을 받게 될 건데요. 수술 로봇, 간호 로봇, 이동 로봇, 치매 치료 로봇, 우울증 치료 로봇 등 다양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하고 미래가 밝은 기업과 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수술 로봇의 1인자로서 다빈치 로봇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4년간의 매출을 보면 2020년도에 조금 주춤했지만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로봇 점유율을 보면 인투이티브가 81%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확실한 해자 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고 감정 없이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영장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런 노력들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 맥스 고령화 사회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른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는 수술 분야입니다. 넘사벽 수술 분야 1위 인투이티브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교류 로봇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반려동물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로봇은 어른들에게 조금 더 치료 목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파로라는 로봇은 물표범을 닮아있고 겉은 부드럽고 털로 덮여 있어서 흡사 인형과 가깝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당당하게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파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심리치료와 치매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톰봇은 파로와 비슷한데요.
있는데요. 치매와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로봇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몸에 센서가 장착돼 있어서 촉감을 느끼고 반응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서 꼬리를 치기도 하니까 감정 교류에 최적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보가 있는데요. 소니에서 만든 로봇으로 유명합니다. 반려동물 로봇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모두 다 일본에서 개발됐으며 2006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벌어지는 실버 산업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을 통한 정신치료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구와 연령 변화에 따른 메가 트렌드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워런 버핏이랑 빌 게이츠 같은 부자 어른들이 은퇴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메가 트렌드 세 가지 꼭지를 살펴봤으니까 왼쪽에 있는 기업과 ETF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메가 트렌드에 속하는지도 꼭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오는 초고령 시대를 준비한 투자자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함께 돈 공부하고 투자해서 부자 되자고요. 오늘은 메가트렌드 1편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4개가 더 남아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